아, 안녕하세요. 매매들 잘하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좋았던 장세들이 아, 좀 무너지고 있는데 아침에 굉장히 좋았죠. 아침에 쭉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포스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롭게 종목들을 들이지 못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제 블로그에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던 분들 그분들한테는 대충 추천주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써왔던 그런 블로그 글들에 나왔던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지금 11시 46분이고요. 자,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갔던 거 뭐 여러 개 있지만 오늘 LB 세미콘 요거 잘 파셨나요? 잘 파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LB 세미콘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LB 세미콘 계속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요거 방탄소년주로도 BTS 그걸로도 엮여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대선주로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대시세 하락 탈출을 자 했고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서 확인을 해줍니다. 자, 이건 지워주고요. 자, 대시세 하락 탈출을 하였고 함과 동시에 지금 하단부터 추세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보통 추세는 이렇게 일단 부스팅을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봤던 추세는 한 요 정도 될 거라고 봤었어요. 요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아직 한참 모자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여기까지는 나와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락의 난리도 아니었죠. 뭐 가냐 마냐 이거 똥주다 잡주다 막 그죠? 근데 요때 요날 언제죠? 2월 7일 거래량을 터트려 주면서 장대 양봉을 하나 뽑아줬죠. 그리고 이제 눌림목이 나왔고 11선까지 정확하게 터치를 하면서 오늘 몇 프로까지 나왔죠? 14%까지 나왔었죠. 14%까지 나오고 지금은 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요거 다시 갑니다. 근데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요. 일단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면 제가 항상 음본 매수 그리고 분할 매수 추천을 드렸으니까 요날이나 11일이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장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다. 그죠? 충분히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오늘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언제 했냐면 1분봉을 보고 했습니다. 자, 2월 14일 오늘이죠.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그냥 빵 띄워줬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세의 하단을 요 갭의 제일 아랫부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이렇게 아랫꼬리를 한 번씩 줘요. 아랫꼬리를 한 번씩 주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했느냐 말하자면 요때 같은 경우는 요때를 돌파했느냐 눌러주고 올라가다가는 반드시 한 번씩 눌러줘요. 깊건 아니면 뭐 얕건 눌러주는데 눌러주고 올라가는데 전고점을 돌파했죠. 그럼 요때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요거를 뚫고 내려오면 손절. 오케이? 아니 손절 아니고 뭐 익절이든 손절이든 자 이렇게 그어놓고 또 봅니다. 쭉 올라가죠?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또 한번 눌립니다. 눌렸을 때 얼만큼 깊게 눌리느냐를 보는 건데 여기가 저항선으로 아까는 작용을 했지만 이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뚫지 않는다면 여기를 뚫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홀딩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자 해서 눌렸는데 여기를 뚫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럼 가만히 보죠. 보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쭉 눌리면서 빵 하고 또 올려주죠. 이렇게 깊게 올려줬다. 깊게 올려줬다는 거는 요 선을 위로 다시 올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홀딩이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이 추세를 그릴 수 있죠. 제일 아래에서 그 다음 아래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시고 또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여기서 깊게 눌러주지만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그대로 봅니다. 쭉 가서
최고점에서는 저희가 솔직히 팔 방법이 없어요. 제일 아래점이나. 그래서 발바닥에 사서 가는 정수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팔아야 되는 시점은 여기 리타라는 요점. 요점에서 팔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요때 팔고 나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래로 쭉 꼬라박고 있죠. 근데 아까 저희가 저장해 놨던 그 지지선, 아니 저항선이 지금은 지지선이지만 자, 여기 요 선을 보시면 계속 여기를 맞고 올라갔다가 맞고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는데 결국에 요 선이 뚫려 버렸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는 매도가 나와야 한다 라는 거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다시 들어가야 되나 하고 보면 요 가장 위에 점,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해 주면 이렇게 추세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점을 뚫었을 때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요 점을 뚫고 나서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추세가 형성됐다고 합시다. 하면 보시면 뚫었죠? 이 추세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었다면 자, 추세를 뚫고 눌렸을 때 요때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요때 들어가는 건데 요때 사겠죠? 사고 나면 요 아래점과 사고 났을 때는 요 아래점과 요 눌렸을 때 요 아래점이 이렇게 추세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요 추세선을 타고 쭉 올라간다면 홀딩. 만약에 올라가다가 여기서 샀는데 지금 여기서는 꼬라 박았죠? 꼬라 박았기 때문에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쭉 빠져버려요. 끝도 없이. 그래서 지금 매도를 했다. 뭐 수익이 됐든 뭐 어떻게 됐든 매도가 끝났죠. 끝나고 다시 언제 들어가느냐. 일봉을 보고 요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들어가는 시점을 잡아야죠. 그러면 가장 위의 점과 그 다음 고점을 연결해 주고요. 자, 지금 뚫을까 말까를 간을 보고 있죠. 자, 여기를 뚫고 올라오면 사는 게 아니라 뚫고 올라오고 눌렸을 때 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LB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보광산업도 추천을 했었는데요. 보광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제일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한 대시세 하락 탈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세선을 긋습니다. 자, 이렇게 쭉 그어보고 근데 아직 안 했네. 예를 들어 요날이라고 칠게요. 요날 이렇게 빵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 대시세 하락을 했는지 하락 탈출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큰 추세 안에서는 하락 탈출을 못했지만 작은 추세 안에서 단기간의 추세 안에서는 하락 탈출을 성공했다. 그리고 거래량을 빵 터뜨려주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터졌죠. 터뜨려주면서 이렇게 좀 강력한 상한가를 밀어 올려 붙인 거를 보니 분명히 요건 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 진입을 하는 겁니다. 언제? 음봉의 분할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그어져 있는 요 선은 전고점을 형성한 걸 본 거예요. 그냥 전고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지에 대해서 그냥 판단해서 그어 본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만 그어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었더니 다음날 음봉에서 만약에 샀다면 수익을 주었겠죠. 주었는데 언제까지 주느냐? 요 저희가 추세를 그었던 요 추세선 안에 대시세 큰 시세 안에서
이렇게 수익을 주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맞고 올라간다면 홀딩을 했거나 다시 사는 거를 염두에 둘 수 있었겠지만 이걸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요 밑에서 더 주워 담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가 어떻게 됐든 뚫든 뚫지 않든 요 선에서는 일단 팔아 제껴야 돼요.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만약에 뚫었으면 다시 음봉을 줄 때 사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뚫지 못했고 떨어져도 어차피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요때를 보면 뭐 이렇게 쭉쭉쭉쭉 왔다 갔다 했죠. 뭐 올라갔지만 요때 단일가가 걸렸었어요. 단일가 걸렸었고 5일선을 깨는 이런 음봉이 출현했고요. 11선을 지지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11선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는 진입을 다시 했어요. 지금 보면 요 음봉이 11선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장 이렇게 됐고요. 언제 진입하느냐? 일단 고점이 형성되는 양봉에선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그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가장 위에, 그리고 그 다음 선, 예를 들면 처음엔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했지만 예를 들어 처음에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긋겠죠. 뭔가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요 점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럼 이건 추세를 탈출한 게 아니라 새로운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또 시간이 지나가겠죠? 또 탈출했어. 또 유심히 봅니다. 탈출한 다음에 위로 빵 올려줬다가 눌려야 되는데 이거는 요 전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다. 그러면 다시 추세를 바꾸는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또 추세 맞고 떨어지죠.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지다가 추세 탈출했죠. 탈출하고 요 전보다 높게 올라가죠. 높게 올라가는데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죠? 요럴 때 여기에서 사는 겁니다. 오케이? 매수 시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 나니 지금 현재 요 선을 타고 이쁘게 잘 가고 있죠. 이미 샀다면 이제 매도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되느냐? 요 11선 있죠? 요 11선을 이탈해서 너무 깊게 박히거나, 사실 매도 시점이라고 말하는 게 21선까지는 안전해요. 21선까지는 내려오는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을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할 거면 최소한 여기 추세 상단을 맞았을 때 이걸 뚫고 두두두두두두두둑 올라간다면 홀딩하는 거죠. 네. 어쨌든 자, 여기서 사는 시점 그렇게 말씀드렸고, 파는 시점도 요 부근이 될 것이다. 요 부근에서도 1분봉을 잘 봐야 돼요. 요 추세 딱 맞았을 때, 저항선을 맞았을 때 1분봉을 봤는데 두두두둑 하면서 깊게 막 말아 올린다. 그러면 홀딩이죠. 근데 맞고 막 지지부진하게 어정쩡 하면 일단 팔아보고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 진입 타점을 잡는 거예요. 오케이? 자, 9일 신동은 뭐 지금 단일가니까 제대로 가거나 뭐 하지는 못하곤 있는데라고 하려고 보니까 3%나 올랐네? 자, 요거는 지금 진입하기 애매하죠. 요건 그냥 눌러줄 때 들어가면 됩니다. 요건 지금 아니고요. 나중에. 자, 풍강 볼게요. 풍강도 지금 눌리고 있죠. 자, 분봉으로 한번 봅시다. 요것도 들어가는 타이밍을 제가 어제 드렸었는데 요것도 자, 요건 대시세 하락 탈출이 아니라 일단 이건 1차 흐름이 나왔어요. 1차 흐름이 끝났고 흐름이 끝난 다음에는 항상 눌림이 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 흐름은 이렇게 갔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 추세 안에서 풍강 같은 경우 이렇게 움직이다가 5일선 반등을 하고 11선 반등도 여기서는 사실 11선 반등이 먼저 나왔어요. 그죠? 11선 반등하고 5일선 반등하면서 BTS 구간이 나오고, BTS 구간이라는 거는 오버슈팅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버슈팅이 나왔고, 오버슈팅이 나오다 보니 이제 하락 추세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 선을 그어보자 했죠. 하락 추세가 언제 끝나냐? 처음에는 뭐 이렇게도 그어졌었겠죠. 처음에는 뭐야 이거 왜 이래? 처음에는 추세가 이렇게 그어졌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하단에 있는 추세가 완벽하지가 않다. 그래서 다시 위로 잡고, 위로 잡다 보니 이렇게 추세가 탈출이 됐네요. 뭐 이렇게 그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그어도 상관은 없고, 탈출했고 눌리면 사야 되는데 요거보다 더 많이 내려가 버렸죠. 그럼 요 선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선과 뭔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추세선이 위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말이죠. 뭐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 눌림목이 너무 심하게 나와버리면서 이 추세를 깨버렸죠. 그럼 이건 추세가 하락으로 더 이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그어놨더니 여기서 상승을 했고요. 그죠? 상승을 했고, 여기서 눌림목이 나오면서 요 점과, 아씨 어렵네. 자, 요 점과 요 점이 맞닿는 구간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새로운 추세를 그릴 것이다 라는 신호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보통은 여기에 요 양봉의 아래 꼬리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 양봉의 아래 꼬리에서 들어갔으면 지금 수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이 일단 나왔고, 수익이 나왔는데 저희가 뭐 이때까지는 뭐 판단을 못해서 못 들어갔다 라고 하면 요 음봉에서 받는 겁니다. 다음 음봉에서. 왜냐? 하락 탈출을 했고 양봉을 충분히 만들어 주었고, 양봉을 만들어 줬는데 정배열에 들어섰고, 그리고 눌림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음봉에 받아봤을 때 수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5일선이 이렇게 쭉 올라오겠죠. 쭉 올라오면 아마 오늘 뭐 지금 여기 있지만 내일 되면 이렇게 올라올 테고, 내일 되면 이렇게 올라올 테고, 그 다음 날은 더 올라오겠죠. 그래서 5일선 반등이나 11선 반등이 나올 것이다. 5일선이 안 닿았을 때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네, 그죠? 5일선에 맞닿은 다음에 5일선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굉장히 좋고, 이것도 아까 1분봉 말씀드렸듯이 1분봉 보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 시작 어정쩡했죠.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가 저점인지도 제대로 판단이 안 돼요. 저희는 음봉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오는 녀석을 공략하자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도 안 되고, 이렇게 봤을 때도 애매하고, 자, 요 정도쯤 보면 되겠네요. 뭐 요 정도쯤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여기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맞닿은 상태에서 이때 여기 추세선을 탈출했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나왔는데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우상향이다. 이러면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좋죠? 아우 이뻐요. 풍광도 좋고, SBI 요거는 일단 어제 굉장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텄어요. 그렇다는 것은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수급이죠. 수급이 엄청 강했다. 요것도 대시세 탈출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뭐 연결할 건덕지도 없죠. 무조건 탈출이죠. 뭐 이렇게 해도 탈출. 어쨌든
탈출이 되었고 수급이 이만큼 동반이 되었다면 수급이 나가기 전까지는 상승을 한번 준다. 그래서 오늘 1분봉을 보고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오늘 저점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고요. 고점을 찍고 음봉을 주자마자 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음봉을 주자마자 사는 것도 좋지만 뭐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시작하자마자 음봉을 주었고, 아, 그거 말씀 안 드렸구나. 이렇게 만약에 고점이 나왔는데,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다음날 음봉을 줘서 샀는데 갑자기 오른다. 그거는 올랐다가 무조건 다시 빠져요. 그날은. 지금 딱 그렇게 되죠. 무조건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첫날 이렇게 올라갔다면 두 번째 날도 올라갈 확률은 있어요.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음봉을 주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쭉 올려버리느냐 그 차이예요. 오늘은 음봉을 주고 올라갔죠. 그렇다면 고점에서 팔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1분봉을 봅시다. 여기서도 뭐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저점에서 저점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뭐 만약에 들어갔다면 뭐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여기서 샀던 여기서 들어가거나 뭐 조금 더 올라와서 뭐 여기서 들어갔거나 했겠죠. 근데 제가 첫날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첫날 장대 양봉이 나온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은 저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음봉을 주면 바로. 그리고 그날 파는 겁니다. 올라가면 말이죠. 근데 오늘 뭐 보시는 것 같이 저점에서 음봉을 주자마자 쭉 올려버리죠. 쭉 올리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매수 시점을 한 번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요거 파는 시점 어떻게 하느냐. 음봉이 샀어요. 뭐 예를 들어 시가에 딱 했는데 음봉 주길래 샀어요. 딱 샀어. 사고 선을 긋습니다. 근데 2차 부스팅이 나왔어. 그러면 2차 부스팅이 나와서 이제 파는 시점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자, 요 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 선을 연결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왔어야 된다. 오케이? 여기서 나왔다면 이제 재매수 시점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를 탈출하고 요 점과 그 점이 맞닿는 상승 곡선을, 아니 상승 지지선을 그리느냐, 그 차이를 보고 진입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 똑같아요. 다 지금 TK 케미칼. 자, TK 케미칼 같은 경우 어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얘도 대시세 하락 탈출을 했습니다. 대시세라고 하긴 뭐하고 1파가 나오고, 자, 보통 1파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5일선에서 반등, 11선에서 반등, 21선에서 반등 하는 게 1파 끝이에요. 근데 지금 TK 케미칼은 5일선 반등했고 11선 반등했고 21선하고 맞닿았었죠? 21선 파동도 이때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동을 끝내고 이제 죽고 있는데, 죽고 있는 과정이 2파가 되겠습니다. 2파고요. 이제 3파가 나오려고 요 선을 탈출을 해버렸죠. 그래서 저는 요때 음봉 매수를 추천을 드린 겁니다. 여기요. 오늘이죠. 오늘 음봉 매수를 추천을 드린 거고, 오늘도 당연히 1분봉을 들어가고 하셨다면, 보고 하셨다면 완벽했겠죠. 네. 어쨌든 오늘 정배열에 눌러주는 음봉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이때 거래량도 좀 튀어줬고 음봉으로 눌러주고 정배열 좋습니다. 요거 뭐 가져가시면 수익 주겠죠. 네.
자, 대형 포장.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파동을 그리면서 쭉쭉쭉쭉 날아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저점에 도달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 점과 요 점을 이어놓고 추세선 하단에서 하단을 연결해 보니 요런 파동의 그림이 나온 거고요. 뭐 괜찮죠? 음봉으로 오늘 쭉 눌러줘서 보시면 슬슬 탈출했네요. 슬슬 탈출했고 뭐 진입하실 분들은 요 탈출하는 요런 장세에서 뭐 선 쭉쭉 그어보고 판단해서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손절은 요런 경우 손절은 요 선을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아시겠죠? 자, 성문전자 보자. 지금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이래요. 성문전자는 보시면 1파가 지금 끝났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1파가 끝났고 이 1파를 뚫어냈어요. 위로 딱 뚫어내자마자 BTS 구간이 나온 것이고 눌림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자, 쭉 선을 그어보니 장대 양봉으로 요날 탈출을 했어요. 2월 12일 화요일에 탈출을 했고 그래서 추세선을 아래에서부터 그어보니 추세선 하단에 도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락 탈출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음봉이고요. 이음봉에서 분할로 사셨다면 지금 수익권이겠네요. 그죠? 오늘 벌써 줬다가 음봉을 줬다가 말아 올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깔끔하죠? 이 정도면 뭐 나쁠 거 없는 거고요. 당연히 뭐 매도 하는 거는 뭐 여기 추세선 이탈하거나 뭐 그러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승을 한다면 지금 추세선을 양쪽 꼭대기와 저점을 확인해서 연결해 보았을 때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요 끝까지네. 천장 한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월드도 마찬가지예요. 이월드도 보시면 자, 추세선 하단에 지금 맞닿아 있고 하단에 그려져 있고 상승 후에 눌림목에 들어섰고요. 1파 끝, 2파 하단 돌파했습니다. 그럼 이제 3파가 시작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11선 맞닿아 있죠. 11선 반등할 수도 있고 21선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추세를 3,000원, 요 2,980원 돌파를 한다면 깔끔하게 그 위로 더 쳐줄 거고요. 아니면 3,000원 막 빠지겠죠. 언제나 수익 실현, 분할 매도 하시고요. 네, 그렇게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우진플라임. 우진플라임은 지금 추세 상단이에요. 이 정도면 추세 상단이고 추세 하단을 갔거나 추세 하단으로 들어서거나 21선 위쯤 왔을 때 21선 위쯤 오거나 추세선 하단까지 쭉 밀어줬을 때 다시 매수 진입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그려져 있는 요 추세선 있죠? 요 추세선 상단을 뚫고 올라가거나 뭐 이랬을 때 뚫고 올라가면 눌림목에서 재매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LB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SG 중방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추천드렸죠. 얘도 지금 1파를 끝내고 2파 하단 맞고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얘도 추세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눌림목에 깔끔하게 나왔고요. 지금 뭐 토할 거 없이 좋습니다. 완벽해요. 이 정도면 뭐 제가부터 추세를 그려보면 뭐 대충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용평. 지금 용평 같은 경우는 열심히 올렸다가 뭐 두 번 연속 상한가 밀어붙이고 열심히 눌리죠.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5일선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쭉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11선이 금방 다가오죠. 이 11선. 이 11선에서 아마 올려줄 겁니다. 지금 열심히 올라갔다가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에요. 뭐 이 정도면 거래량도 충분했고요.
거래량이 요 정도로 점점 줄어들면서 조정을 준다. 상승하겠다는 신호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신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얘도 뭐 저점 표시할 필요도 없죠. 대시세 하락 탈출했고 질질질질 끌고 가다가 빵 터져주고 거래량도 터졌고요.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을 한번 줬지만 눌렸죠. 눌리면서 지금 11선이 내일 되면 이렇게 더 올라올 거예요. 한 여기쯤 3,300원쯤 올라오겠네요. 그때쯤까지 눌리다가 11선 반등 빡 해주겠죠. 네, 걱정 없습니다. EM 코리아 같은 경우 수소차인데 지금 얘가 수소 대장이었어요. 대장격으로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BTS 구간을 딱 주고 BTS 구간에서 하락 지금 조정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한꺼번에 퍽퍽퍽 하고 빠지지 않아요. 엄청난 테마로 묶여 있고요. 수소 테마가 그렇게 쉽게 빠질 테마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1파 끝, 2파 조정장에 들어섰고요. 조정에서도 지금 추세를 옆으로 횡보하는 듯이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엄청 깔끔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단에 점점 들어서고 있고 3분봉째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사야 되는 시점이죠. 떨어져 봐야 요 추세 하단이고 여길 뚫려 봐야 예전 고점 뭐 7,750원 정도 떨어져 봐야 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3일 음봉 줬으니까 받아보셔도 괜찮고요. 가지고 계시면 뭐 홀딩하거나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 같습니다. 그리고 DSR 제강 요거는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저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거 음봉, 이음봉 눌러주고 있죠. 깔끔하게 눌러주고 있고 5일선이 이렇게 쭉 따라올 겁니다. 쭉 따라오면 반등해 줄 거예요. 반등해 줄 거니까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DSR 제강, DSR 마찬가지고요. 거래량 충분히 터져 주었고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눌러줘서 나 힘들다 라고 하시면 1분봉 보면서 뭐 이렇게 추세선 그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추세 돌파했고 조금씩 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뭐 이 정도면 뭐 깔끔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 요거는 지금 계속 눌리고 있는데 아슬아슬하네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됐다가 돌파를 하고 여기서 진입을 했어도 되는 자리이긴 하나 어디까지 이게 다시 떨어질지가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되려나? 네, 이렇게 그리고 한번 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빵 띄워주고 띄워주면서 눌림목에 들어선 거고 11선 쭉 올라오고 있죠. 11선에서 반등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려시멘트는 지금 대시세 하락 탈출에 요 선을 지금 살짝 건드렸다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11선을 살짝 뚫렸는데 11선이 5일선이 이렇게 살짝 올 것이고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요 데드 크로스 할 때 만약에 반등을 못하면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고려시멘트는 고꾸라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비중을 만약에 고꾸라지기 시작하면 줄여 나가시던가 21선 반등을 기다리면서 줄여 나가시던가 아니면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도 되는데 최종은 21선이고 최종이에요. 최종은 이때가 만약에 뚫린다 21선이 뚫린다 하고 하면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요건 타이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11선과 5일선이 맞닿고 데드크로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11선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고꾸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요하는 시점에 들어섰어요. 잘 보셔야 돼요. DPC도 지금 아슬아슬했어요. 지금 21선을 깨버리느냐 깨지 못하느냐 그 차이로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을 줬죠. 반등을 주고 뭐 그래도 6,650원까지 올려준 걸 보니 갈 힘이 남아 있나 봅니다. 괜찮아요. LB랑 같이 묶여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괜찮습니다. DKT는 지금 추세를 깼다가 다시 기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21선 마지노선을 지금 지키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21선을 보고 그렇게 매매하셨으면 충분히 괜찮았을 것 같고요. 자, 새로운 추세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조금 아슬아슬한데 오늘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지금 수익권이라면 수익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수익권이라면 나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21선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은 뭐 이거 뭐 몇 차례 말씀드렸죠. 대시세 탈출하고 과거 흐름들 보니 이건 다시 상승할 여지가 보인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탈출해서 지금 1차 파동을 그리기 위해 준비 중인 거예요. 요거 뭐 올라가겠죠? 동성제약 괜찮습니다. 네이처셀. 네이처셀도 보시면 대시세 하락 탈출했고요. 그리고 전고점이 한 요 정도쯤 되는데 18,6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11선을 깨지 않고 깔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1선 위에서 여기 놀고 있고요. 뭐 이것도 뭐 더 홀딩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HLB도 마찬가지죠. 대시세 하락 탈출을 했고요. 큰 시세 안에서는 여기 98,000원, 97,000원 정도 되는데 작은 시세 안에서는 탈출을 했고 밑에 선도 완벽하게 그려주면서 상승 우상향하고 있죠. 아마 올라가 주면 여기까지 못해도 여기까지는 줄 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요 정도 알아봤고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아직 뭐 12시인데요. 앞으로 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쭉 보시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